이번엔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요. 강재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작은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 또한 그 바람만큼이나 서늘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도윤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죽은 여동생 도희에 대한 그리움과 복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제인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혜 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원본, 은호 유괴 관련 증거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간이 필요했는지 아는 사람은 도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건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인의 입꼬리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결심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차가운 웃음이었죠. 결혼식을 올려요? 네. 도윤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제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거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인의 계획이 얼마나 대담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황기찬과 강세리는 물론이고 강미란, 숙자, 모든 관련자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제인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입장 대신에 이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아니라 진실 폭로의 현장으로 만드는 거죠. 도윤이 잠시 말없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위험하면서도 완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황기찬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도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때 카페의 문이 열리며 정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패트릭 대표님도 동참하기로 하셨어요? 제인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성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희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이번 일에는 제가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성의 도움이 있다면 계획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겠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인이 다시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결혼 발표부터 해야 해요. 갑작스럽게 발표해서 황기찬과 강세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며칠 후 YL그룹사내 게시판에 폭탄 선언이 올라왔습니다. 김도윤과 강재인의 결혼 발표였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황기찬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강재인이 김도윤과 결혼한다고? 황기찬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강세리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기찬 씨, 들었어요? 강재인이 김도윤과 알고 있어. 기찬이 세리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인에 대한 소유욕이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의 반응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기찬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리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제인과 도윤의 결합은 그녀에게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자신들의 과거가 모두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아야 해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결혼식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기찬이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제인과 도윤은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식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웨딩 플래너가 화려한 장식, 카탈로그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컨셉이에요. 제인이 카탈로그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한 화려하고 웅장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도윤이 제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인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들의 대화를 들은 웨딩 플래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세요. 분명 최고의 결혼식이 될 거예요. 플래너는 두 사람이 진짜 결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숨겼습니다. 가짜 결혼식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초대장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YL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재계의 주요 인사들까지 초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강미란이 초대장을 받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둘이 정말 결혼한다는 건가? 그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숙자는 초대장을 받자마자 찢어버렸습니다. 내가 저런 연애 결혼식에 왜 가야 해?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셔야 해요. 뭐라고? 숙자가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을 방해해야 하거든요. 기찬의 눈에 음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식을 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하얀 장미와 화려한 샹들리에로 꾸며져 마치 동화 속 궁전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도 어둠 속에서 연회장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기찬이 세리에게 물었습니다. 세리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인의 웨딩드레스에 이걸 뿌릴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려 주겠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인과 도윤이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신부 대기실에서 제인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말로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도윤이 들어오자 제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제인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우성 대표님이 기술진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세리가 신부 대기실 쪽으로 몰래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인과 도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왔나 보네요. 제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하시면 돼요. 도윤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세리가 복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신부 대기실 문에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웨딩드레스를 발견한 세리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이제 내 웨딩드레스도 끝장이야. 그녀가 병을 여러 드레스에 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리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제인이 다른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너 왜 드레스를 안 입고 있어? 세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제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방해할까봐 미리 다른 곳에 보관해 뒀거든요. 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에요. 세리가 분노에 찬 얼굴로 제인을 노려봤습니다. 너 뭔가 꾸미고 있는 거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제인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세리는 혼자 남겨진 채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황기찬은 첫 번째 줄에 앉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미란과 숙자도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신랑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회장 앞쪽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영상이 나오네? 결혼식 영상인가? 그때 스크린의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김도희가 사고당하는 순간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설마.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영상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젊은 남녀가 있었어요.
그들이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회장 출입구에 경찰들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은호 유괴 사건의 전말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황기찬과 황기만의 대화 녹음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형님,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제인이를 겁주려고 했던 건데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녹음 파일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공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황기찬이 병원장과 돈을 주고받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감금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악독한 놈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황기찬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황기찬 씨, 살인미수와 감금, 유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기찬이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연달아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세리도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황기찬이 저를 협박해서 그녀가 마지막까지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가 도윤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려 했던 증거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그때 연 회장 뒤쪽에서 제인과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제인은 웨딩드레스가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턱시도 대신 어두운 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 회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인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위해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들 은호와 김도혜 씨, 그리고 저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두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도윤이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인이 마지막 말을 끝내자 연 회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경찰차에 태워져 연행되었습니다. 기찬이 마지막으로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졌구나. 그가 중얼거리는 것을 제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아들 은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진 후 제인과 도윤이 혼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때 도윤이 제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제인 씨, 네, 가짜 결혼식이긴 했지만 진짜 기분이었어요. 도윤의 고백에 제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강미란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게임이었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미란의 전화 통화가 끝나자 어디선가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제인과 도윤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아직 모든 악의 뿌리가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흑막은 따로 있었고 그들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제인과 도윤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강미란이 꾸미고 있는 음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